윈스턴 처칠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영국의 정치와 역사를 이끈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1874년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처칠은 어린 시절 문제아로 불릴 만큼 학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샌드허스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기병 장교로서 쿠바, 인도, 수단 등지에서 군 복무를 했습니다. 특히 보어 전쟁 중 포로가 되었다가 극적으로 탈출한 이야기는 그를 국민적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군인 경력을 바탕으로 1900년 하원 의원에 당선되며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그는 소속 정당을 2번 바꾸는 등 유연한 행보를 보였고 해군 장관, 재무장관 등 주요 요직을 거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1930년대 히틀러의 위협에 대한 경고로 주류 정치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되자 1940년 마침내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총리가 된 처칠은 피와 땀과 눈물을 약속하며 영국 국민의 항전 의지를 하나로 모았습니다. 그는 덩케르크 철수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독일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그의 확고한 리더십과 뛰어난 연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영국이 전쟁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전쟁 영웅이었지만 1945년 총선에서 패배하며 총리직을 잃었습니다. 그는 야당 지도자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철의 장막 연설로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1951년 다시 총리가 되어 은퇴할 때까지 재임했으며 1953년에는 작가로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처칠은 오늘날까지도 역경에 굴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과 뛰어난 리더십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아버지는 보수당 정치인이자 하원 의원이었던 랜돌프 처칠 경이었고 어머니는 미국인 제니 제롬이었습니다. 당시 상류층 관습에 따라 처칠은 부모보다는 유모 엘리자베스 에버레스트의 보살핌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부모님은 사회활동과 아버지의 정치 경력으로 인해 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처칠은 어린 시절 다닌 기숙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매우 낮았습니다. 특히 라틴어와 그리스어 같은 과목에서 어려움을 겪고 12년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라틴어 구절이나 알파벳 이상의 그리스어를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교사는 아무도 없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7살에 세인트 조지 기숙학교에 입학했을 때의 일입니다. 라틴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테이블에 호격인 오 테이블이여 하고 말하며 배우라고 하자 처칠은 저는 테이블에게 말을 건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대답은 불손하다는 이유로 엄격한 체벌을 받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일화는 그의 평생에 걸쳐 형식적인 학문에는 반항적이었지만 실용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잦은 체벌을 받던 처칠은 어느 날 자신을 꾸짖던 교장의 지프로 만든 모자를 발로 짓밟아버리는 대담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그의 용감하고도 굽히지 않는 성격의 초기 예시로 자주 언급됩니다. 명문 헤로우 스쿨 입학 시험에서 라틴어 과목 시험지를 백지로 제출하다시피 한 일화는 특히 유명합니다. 그는 시험지에 자신의 이름만 쓰고 제출했으며 뒤에 잉크 얼룩이 묻어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의 아버지의 영향력 때문에 그를 입학시켰고 그는 최하위 반에서 시작했습니다. 헤로우 스쿨에서 자신보다 훨씬 덩치가 큰 선배에게 이유 없이 구타당했을 때 그는 울면서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학업 성적이 뛰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꿈을 꾸었으며 3번의 도전 끝에 샌드허스트 왕립 육군사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이 학교에서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며 1895년 영국 육군 제4왕립경기병 연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군인이 되면서도 그는 자신의 글쓰기 재능을 활용하여 데일리 그래픽과 같은 신문의 종군 기자로서 기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군사적 경험은 1895년 쿠바에서였습니다. 그
그는 쿠바 독립전쟁을 관찰하기 위해 스페인군에 합류했고 소규모 전투에도 참여하며 직접적인 교전을 경험했습니다. 이후 1896년에는 소속 연대와 함께 영국령 인도 벵갈루루로 파견되었습니다. 인도에서의 19개월 동안 그는 군인으로서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시에 틈틈이 독서를 하며 학문적 지식을 쌓았고 첫 번째 책인 말라칸드 야전군 이야기를 집필하며 작가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1897년 그는 인도 북서부 국경 지역에서 보호만두족과의 전투에 자원하여 참전했으며 이 경험은 그의 용기와 군사적 재능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898년에는 수단에서 벌어진 마흐디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는 제21 창기병 연대의 장교로 우무두루만 전투에 참여하여 역사상 마지막으로 대규모 기병 돌격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이 전투에서 처칠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 속에서도 용맹하게 싸웠으며 그의 이러한 경험은 이후 강의 전쟁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경력과 작가로서의 명성을 동시에 쌓아나가던 그는 1899년 군복을 벗고 모닝 포스트의 종군 기자로 남아프리카 보어 전쟁에 향했습니다. 당시 24세였던 처칠은 모닝 포스트의 종군 기자로 남아프리카에서 활동하던 중 장갑 열차에 탑승했습니다. 이 열차는 보호군에 의해 매복 공격을 당했고 선로에 놓인 바위와 총격으로 인해 탈선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처칠은 대담하게 부상병들을 열차에서 탈출하는 기관차로 옮기는 것을 도왔지만 결국 보호군의 포로로 잡혔습니다. 비전투원인 종군 기자 신분이었지만 보호군은 그가 영국 귀족 가문의 자제이자 열차 공격을 방해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이유로 그를 군사 포로로 취급했습니다. 처칠은 프리토리아에 위치한 임시 포로 수용소인 스테이트 모델 스쿨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곧 탈출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용소의 경비병들의 순찰 패턴을 면밀히 관찰했고 결국 담장 옆에 위치한 작은 화장실이 경비병의 시야에서 벗어나는 사각지대임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다른 2명의 포로와 함께 탈출 계획을 세웠으나 최종 실행 당일 다른 2명은 상황이 여의치 않아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처칠은 그들을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체되자 혼자서라도 탈출을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2월 12일 밤 처칠은 홀로 10피트 높이의 담장을 넘어 수용소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는 프리토리아 시내를 조용히 빠져나와 철도선을 따라 걸었고 마침 정차한 화물 열차에 몰래 올라탔습니다. 이 열차는 그를 석탄 광산 마을인 위트뱅크까지 데려다 주었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을 숨겨줄 영국인을 찾기 위해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운이 좋게도 보어인 틈에서 살고 있던 한 영국인 광산 매니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영국인은 처칠을 자신의 집과 광산에 숨겨주었으며 며칠 뒤 그를 모잠비크의 현재의 마푸토로 향하는 기차에 양모 더미 속에 숨겨서 보냈습니다. 이 기상천외한 탈출은 영국 전역에 보도되며 처칠을 국민 영웅으로 만들었습니다. 보호군이 그의 체포에 현상금 25파운드를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으며 이 사건은 그의 용감한 이미지를 확고히 다지게 했습니다. 귀국한 처칠은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이 영웅적인 명성은 1900년 하원 의원 당선이라는 정치적 성공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는 윈스턴 처칠의 정치 경력에서 황야의 시절이라고 불립니다. 이 시기에 그는 주요 내각직을 맡지 못하고 의회 내에서 소수의 목소리를 내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기 그는 히틀러의 부상과 나치 독일의 재무장장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며 영국 정부의 유화 정책에 맹렬히 반대했습니다. 처칠은 히틀러의 야욕을 단순한 영토 회복이 아닌 유럽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는 군국주의와 공격적 팽창주의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독일의 재무장 규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국 정부가 국방비를 증액하고 군사 준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런던이 독일 공습에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국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영국의 네빌 체인벌린 총리는 제1차 세계대전과 같은 참혹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 독일과의 평화적 타협을 추구하는 유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이러한 정책이 히틀러의 공격성을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야욕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938년 미넨 협정으로 체코슬로바키아의 주데 텔란트가 독일에 할양되자 그는 이를 완전하고 무자비한 패배라고 규탄하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칠의 경고는 대중에게는 전쟁을 부추기는 전쟁광의 목소리로 여겨지며 큰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많은 영국 국민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대중의 비난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의회 연설, 신문, 칼럼, 저술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히틀러의 위험성을 알렸습니다.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유화 정책은 실패로 끝났고 영국 국민은 그제야 처칠의 예언적 통찰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칠이 옳았다는 것은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전시 총리가 되어 영국을 승리로 이끄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1940년 5월 제2차 세계대전의 서부 전선은 독일군의 전격전 앞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프랑스 북부가 차례로 함락되면서 영국 해외 원정군과 연합군 병력은 프랑스 북부 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 덩케르크에 고립되었습니다. 병력의 규모는 약 40만 명, 뒤에는 바다, 앞에는 진격하는 독일군이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윈스턴 처칠, 영국 총리는 병력 철수를 결정하고 다이나모 작전을 발동하였습니다. 이 작전은 1940년 5월 26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간 이어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의 해상철수 작전이었습니다. 작전 초기 영국 정부와 군 수뇌부는 4만 5천 명 정도의 병력만을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독일군의 공세는 덩케르크를 겹겹이 포위하며 더욱 거세졌습니다. 독일 공군은 덩케르크 항구와 해변에 맹렬한 폭격을 퍼부었고 독일 해군 잠수함 유보트는 영국 해군 함정들을 공격하며 구조 작전을 방해했습니다. 항구의 방파제는 파괴되었고 수많은 배들이 침몰했으며 해변은 시신과 파괴된 장비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구축함과 수송선들을 동원해 병력 수송에 나섰지만 파괴된 항구와 얕은 수심은 대형 함선들이 해변에 접근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영국 정부는 민간 선박을 동원하는 작은 배들을 동원하였습니다. 어선, 예인선, 구명정, 심지어 개인 요트와 레저 보트까지 약 800척의 민간 선박들이 템스 강과 영국 해안 곳곳에서 덩케르크로 향했습니다. 이 배들은 독일군의 폭격과 기뢰의 위협 속에서도 끊임없이 해변과 대형 함선 사이를 오가며 병력을 실어 날랐습니다. 덩케르크 해변은 철수 작전의 중심지였습니다. 항구가 제 기능을 상실하자 영국군은 썰물 때 드러나는 모래사장을 이용하여 병력을 배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허리까지 차는 바닷물 속에서 길게 줄을 서서 작은 배들을 기다렸습니다. 일부는 파괴된 함선의 잔해나 임시로 건설한 부두를 이용하여 배에 올랐습니다. 이 과정은 독일군의 지속적인 폭격과 기관총 사격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병사들은 굶주림과 피로에 시달리면서도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영국 공군은 덩케르크 상공에서 독일 공군과 치열한 공중전을 벌였습니다. 비록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영국 공군은 제공권을 확보하여 독일군의 폭격기들이 해변과 선박들을 마음껏 공격하는 것을 저지했습니다. 9일간의 필사적인 노력 끝에 33만 8,226명의 병력이 기적적으로 구출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20만 명 이상의 영국군과
13만 8천 명의 프랑스군, 벨기에군, 네덜란드군 등 연합군 병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대규모 탈출은 영국 국민들에게 깊은 자부심과 희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처칠은 이 작전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철수 작전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는 덩케르크가 승리가 아닌 구출이었음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덩케르크의 기적은 영국인들에게 우리는 홀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고 이후 영국 본토 항공전에서 승리하는 정신적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작전은 처칠의 굳건한 리더십과 영국 국민의 단결을 상징하는 역사적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이 부분은 1940년 윈스턴 처칠의 연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고 선언하며 불굴의 항전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처칠은 국민의 사기를 높였고 전국적인 단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공습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공포에 굴하지 않고 묵묵히 일상생활을 유지하며 전쟁 수행을 지원했습니다. 1940년 8월 처칠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토록 큰 빚을 진 적은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공군 조종사들을 기린 것은 국민적 지지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독일의 기갑군단은 프랑스 점령 이후 프랑스 북부 해안에 집결해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이들을 이용해 영국을 침공하는 해사자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 작전을 성공시키려면 먼저 영국 해군을 무력화시키고 영국 공군을 괴멸시켜 제공권을 장악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기갑군단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오직 영국 공군이 패배하고 독일 공군이 제공권을 확보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 공군이 독일 공군의 공습을 막아내면서 해사자 작전은 무기한 연기되었고 기갑군단은 영국 해안을 건널 기회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또한 독일의 잠수함 부대인 유보트는 대서양 전투라는 또 다른 주요 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이 전투는 영국 본토 항공전과는 별개로 진행되었습니다. 유보트의 주된 임무는 영국으로 향하는 미국 및 캐나다의 보급선단을 공격하여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독일의 육상 및 해상 전력은 영국을 상대로 각기 다른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기갑군단은 상륙을 기다렸고 유보트는 해상 보급로를 차단했습니다. 반면 영국 본토 항공전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지 불가능하게 할지를 결정하는 순전히 공중에서 벌어진 단독 전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처칠의 리더십만큼이나 히틀러의 전략적 실수가 중요했습니다. 히틀러는 덩케르크에서 기갑부대에게 진격을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영국군이 탈출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명령은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행운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영국 본토 항공전 당시 영국 공군 기지 대신 민간 도시를 폭격하도록 명령한 것도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는 영국 공군에게 재정비할 시간을 주었고 결국 영국이 제공권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독일의 유보트는 전쟁 초기 큰 위협이었지만 연합군의 호송선단 전수, 레이더 및 소나기술 발전, 그리고 애니그마 암호 해독 등으로 인해 전쟁 후반부에는 그 위력이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처칠은 히틀러의 침략에 맞서 싸운 영국 국민의 정신적, 정치적 지도자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승리는 그의 리더십과 더불어 히틀러의 전략적 우위, 영국군의 기술적 우위, 그리고 연합군의 효과적인 대응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군의 승리를 이끈 윈스턴 처칠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뜻밖의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1945년 7월 독일의 항복으로 유럽의 전쟁이 끝난 직후 영국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국민들은 전쟁 승리의 주역인 윈스턴 처칠이 이끄는 보수당이 압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칠의 참패였습니다. 대신 클레멘트 애틀리가 이끄는 노동당이 압도적인 표차로 승리하며 새로운 정부를 구성했습니다. 처칠은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지만 국민들은 전쟁의 혹독함을 겪으며 전후의 삶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당은 의료, 주택, 사회보장 등 복지 국가 건설을 내세운 공약을 제시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반면 처칠은 사회주의는 독재로 이어진다. 라는 구시대적인 선거 전략을 펼쳐 오히려 역풍을 맞았습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처칠은 보수당 당수로서 야당을 이끌며 국제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특히 그는 1946년 미국 미주리주 풀턴에서 행한 철의 장막 연설을 통해 소련의 팽창주의를 경고하며 냉전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 때문에 막대한 자원을 소모한 영국은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인도를 비롯한 수많은 식민지들이 차례로 독립하면서 대영 제국은 해체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승리 이후 국제 질서는 영국 중심의 제국주의에서 벗어나 미국과 소련이 양분하는 양극 체제로 재편되었습니다. 미국은 마셜 플랜을 통해 서유럽의 경제를 재건하고 소련은 동유럽의 공산주의 위성 국가들을 세우며 서로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던 처칠은 1951년 총선에서 다시 승리하며 총리직에 복귀했습니다. 그는 1955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한 후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1953년에는 저서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20세기 가장 위대한 정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불굴의 강의는 유명합니다. 1941년 10월 29일 그의 모교인 해로 고등학교에서 한 연설입니다. 처칠은 학생들에게 다가올 어두운 미래와 전쟁의 고통을 솔직하게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교훈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포기하기 전에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항상 도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만 불러보세요. 그러면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는 예언은 히틀러가 유럽을 하나로 만들고 싶어도 처칠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 폭정과 힘의 전쟁에서 구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세계사의 역사가 2400년 전에 미리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비한 책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